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3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2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보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 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삼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양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포기나 하세요? 200포기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포기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포기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라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새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새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세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신혼애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해? 갑자기 웬 결혼? 자기 이제 막 취직했잖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나이도 이르잖아. 나는 28살이지만 자기는 35살이야. 여자 나이 35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자기는 위기의식도 없어? 내가 왜? 나는 내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설령 나이가 많다고 한들 나이 때문에 쫓겨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나랑 결혼하겠어? 나는 자기랑 내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단 말이야. 우선 경제적 기반부터 마련해야지. 결혼은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아. 자기는 나보다 사회생활 더 오래 했으니까 모아둔 돈이 나보다 많을 거 아냐. 그러니까 내 돈으로 결혼하자는 뜻이야? 말로만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돈 한 푼 안 낼 생각이었어? 그런 결혼이면 난 반대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돈 모아. 그 다음에 결혼 생각해도 늦지 않아. 저는 정말로 제 나이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의 생각은 완고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엄마에게 연락해 저를 빨리 결혼시키라고 닥달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끔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일이 뭐냐? 딸내미 35살이 넘어가도록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애미로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어? 죄송합니다. 저도 매일 설득하고는 있는데 주미가 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삭발을 해서라도 집안에 들어앉혀. 그 다음에 네가 가서 혼인신고라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 남자 만난다면서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님. 말로만 나불거리는 게 노력이야. 네가 못 배워먹고 딸내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가정교육이 개판이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애초에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엄마에게 할아버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미야. 정말로 결혼 서두를 생각 없는 거니? 엄마,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여태까지 내가 엄마 실망시킨 적 있어? 알지. 엄마는 다 아는데 할아버지 생각은 다른가 봐.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어쩌겠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 결혼은 아니잖니. 우리가 너를 정략 결혼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랑 선을 봐서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도 우리 상황 대충 알잖아. 걔 이제 막 취직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전셋집 구할 돈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그럼 집 구할 돈만 있으면 결혼할 거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걔가 사회생활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검증도 해야 하고 여자 문제, 유흥 문제 등 알아볼 게 많다고요. 주미야. 남자 별거 없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나 아빠나 다 똑같아. 그 남자들 때문에 엄마만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줘요. 응? 사실 저도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남자친구와 저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야, 나 돈 생겼어. 내가 집 살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생겨?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사뒀던 주식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났어. 나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확인해보니까 수십 배가 오른 거 있지. 무슨 종목인데? 나도 좀 같이 알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나한테 돈이 생겼다는 거지. 내가 당장 집 알아보러 다닐게. 자기는 스드메부터 알아봐.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내가 집만 해오면 결혼한다고 했잖아. 직장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올해 안에 식장 잡자. 저희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 준비를 해서 식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 나이 28살, 제 나이 35살 때 일이었죠. 자기야, 성현이 차 사고 싶어요. 자기 출퇴근길 차 겁나게 막혀서 차 못 쓰잖아. 지하철로 출근하는 게 편하다면서 갑자기 웬 차? 친구들이 결혼하면 차 한 대씩은 다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나도 이제 유부남인데 차 한 대도 없는 거 너무 서러워. 주말에 쓰더라도 한 대는 있어야겠어. 그럼 중고차로 알아볼게. 내 친구 중에 중고차 딜러가 있어서 저렴하게 해줄 거야. 쪽팔리게 중고차가 웬 말이야. 내가 알아봐둔 외제차 모델 있거든. 그걸로 사줘. 외제차가 우리 수준에 가당키나 해? 기름값이며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자기 말만 들으면 내가 무슨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는 나쁜 사람 된 것 같네. 진짜 빈정상해. 내가 집 해왔는데 차 한 대도 안 해주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도둑놈 심보야? 자기가 우리 신혼집 해온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렇지만 차는 다른 문제잖아. 유지비랑 보험비도 생각해야지. 핑계대지 마. 그깟 외제차 한 대로 사람을 이따위로 비참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은 집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호텔을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대학 졸업 이후 꾸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 경제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협박을 받는 게 억울했습니다. 이럴 거면 집값 반을 주고 남편 길을 눌러놔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성현이 걔 맨날 지가 집 해온 걸로 나를 협박한단 말이야. 이럴 거면 안 받고 말걸. 더럽고 치사해서 살 수가 없어. 이제 결혼했는데 성현이가 뭐니? 말버릇부터 고쳐. 그나저나 김서방이 집 해온 걸로 그렇게 유세를 부리니. 그렇다니까. 정말 이렇게 참고 사는 게 결혼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참으면 어쩌려고. 잘 달래주면서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 안 참으면 이혼하는 거지. 큰일 날 소리. 너 이혼하면 너희 할아버지가 나 가만둘 것 같아. 설령 갈라서더라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해.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안 돼. 엄마도 참. 내가 중요해? 할아버지가 중요해? 주미야, 엄마도 좀 살게.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정말 답답해. 사실 지금 김서방 관련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그 사람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완전히 코에 헛바람이 잔뜩 들었다고. 너한테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엄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 사업병까지 들었어. 회사 때려치고 사업한다면서 내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해. 그거 거절하면 또 지가 집 해온 얘기 반복하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사실 너한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말야. 뭔데요? 빨리 말해줘. 일단 지금 집으로 올래. 톡으로 하기는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주식 수익으로 신혼집을 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지 돈 한 푼도 안 보태고 신혼집을 구입한 주제에 저만 보면 집으로 유세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엄마 핸드폰에 남편이 보낸 카톡창이 뜨더군요. 저는 엄마더러 저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이쁜 김서방. 장모님 딸은 왜 그렇게 드세요? 웬만하면 좋게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저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요. 원하는 게 뭔가 김서방. 장모님 진짜 센스 없기는. 35살 먹은 노처녀 데려갔는데 차 한 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하는 모델 사진 보낼 테니까 빠른 시일 안으로 부탁해요. 김서방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집 해줬으면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김서방이 구입한 그 신혼집
내가 준 돈으로 산 거잖나. 주미 걔가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집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선 외제차 하나 해주시고요. 나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1억 원 추가로 마련해요. 그 정도는 되어야 장모님 딸내미 성질머리 참고 살 수 있을 듯.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시죠? 김서방, 우리 딸이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가 있나. 싫으면 결혼 무효야. 당신 시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다며.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랑 당신 딸내미 그 집에서 쫓겨나지. 그니까 네 딸 반납하기 전에 얼른 외제차 준비해놔.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협박질이야? 너 지금 딱 기다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게. 뭐? 자기 설마 나랑 장모님 대화 보고 있었어? 그래, 너 아주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이 없더라.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신혼집 사놓고는 내 앞에서 유세를 떨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외제차? 사업자금 1억 원? 너 지금 당장 니네 부모님 가게로 가봐. 네가 한 짓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최근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그 사업자금은 제가 드린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돈으로 차린 그 핫도그 가게요.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겠어요. 지금 가게 비우고 나가세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가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니? 그이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제가 비밀로 도와드린 건데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아들은요, 그런 도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인성 쓰레기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다오. 네가 정말 목 좋은 곳에 가게 잡아줘서 우리가 매일 너한테 감사하고 있단다. 어머님 아들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아시면 참으라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지금 거기로 가보라고 했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 남편은 곧 시부모님의 가게에 도착했고 거기서 제가 남편 몰래 시부모님 핫도그 가게를 차려드렸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우리 엄마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우리한테 돈 뽑아먹을 궁리만 했니? 천하에 못 되쳐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너랑은 당장 이혼이고 니네 부모님 핫도그 가게는 압수야. 가게를 압수하는 게 말이 돼?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것 참 기쁜 일이네. 내 돈으로 차린 가게가 그렇게 잘 되다니. 그동안 니네 부모님이 운영하셨으니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입금할게.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라. 너도 내 인생에서 꺼져주시고요. 자기야, 우리 이혼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지시는지 몰라? 자기 할아버지는 거품 물고 쓰러지실걸.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집안일에 너는 신경 꺼. 너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니까. 내가 정말 잘할게. 이혼한다는 얘기만은 하지 말아주라. 싫은데? 이혼할 거야.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란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지 잘못은 알았는지 순순히 시인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돌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더 이상 할아버지가 제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를 갈구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는 이유로 돌싱이 된 것이 억울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일이 지나고 나니 제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제대로 만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된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그렇게 이르지 않은 나이에 결혼한 연하 남편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었는데요. 귀엽고 애교 많은 남편과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상상했던 결혼은 현실과는 아득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설마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나한테 식은 거야? 식기는 왜 식겠어? 또 뭐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걸까? 우리 남편? 아니, 내가 잘 때 머리 빗질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아침밥도 알아서 먹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했잖아. 나 집에서 가구 옮기다가 손목 아파서 병원 갔다고. 터널 증후군이며 인대 늘어난 것 때문에 무리하게 손 쓰면 안 된다는 판정 받아서 이러는 것도 알면서 그래. 빗질이며 아침밥 차리는 거며 아직은 손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래도 나는 자기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싶다는 거지. 꼭 맛있는 반찬이나 국이나 밥이 있어야 안 돼? 컵라면을 해줘도 자기가 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남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굳이 아픈 사람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막상 또 컵라면 끓여주기만 하면 싫어할 거면서? 왜 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 나 진짜 컵라면만 끓여줘도 괜찮은데? 우리 누나도 요리 잘 못하는데 나 먹고 싶다고 하면 맨날 라면 끓여주고 그랬어. 형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집에 좀 그만 찾아오시라고 눈치 좀 주면 안 될까? 와서 가만히 있다 가시면 모르겠는데 반찬이 차다. 화장실이 왜 더럽냐. 잔소리가 장난 아니시잖아. 그거야 다 나랑 당신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애정 아주버님한테나 좀 쏟으라고 그래라. 저번에 가족 모임 때 보니까 완전 비쩍 말라서 눈밑도 퀭하시더구먼. 나처럼 전업주부시라면서 남편 밥은 차려놔 주신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누나가 얼마나 세심하고 정이며 배려며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 에이, 우리 누나가 친해지기 전에는 원래 낯을 좀 가려서 그래.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누이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손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느라 집안일에 어쩔 수 없이 소홀한 사정을 말했음에도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누이였으니 솔직히 달가워할 수가 없었죠. 시누이는 제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친구들과 방문할 테니 다과를 대접해라. 요리를 해놔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었는데요. 옳게. 저번에 친구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대접을 배달로만 하면 되겠어? 그래도 내 얼굴 봐서 집들이 선물까지 한 사람들인데 대접이 너무 형편없더라. 찾아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형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손을 다쳐놔서 손님 대접이 좀 힘들 수 있다고. 세상 참 이상한 일이지 않아? 남들도 무거운 거 들면서 요리하면서 잘만 살아가는데 왜 옳게만 그러는지? 너 내가 생각한 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기나 할래? 이미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게으르게 집에서 늘어져만 있으니까 손도 다치는 거라고. 무거운 거 안 든다거나 요리 안 한다고 괜히 게으름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이미 내가 올케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런데 되게 이상하다. 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될까 올케는? 사람 말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줬으면 네가 나한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픈데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고 안정 취하라는 의사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가서요. 형님이 하시는 말도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말은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너 생색만 내는 사람이잖아. 내가 결혼하는 거 분명 반대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저랑 그이 이미 결혼한 마당인데 아직도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까지 절 물고 늘어지면서 싫어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나는 올케가 싫은 게 아니라 동생이 아까운 것뿐이야. 얼굴 잘생겼지. 귀엽고 애교 많지. 똑똑해서 좋은 회사 다니지. 심지어 올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그러니 내가 당연히 아깝지 않겠어? 나이 많은 올케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당연히 뜯어말리지 않겠냐고. 이미 결혼한 마당이니 이제라도 좀 받아들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 나한테 지금 잘하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는데도 본인이 걷어차고 있잖아. 친해지고 싶어도 자꾸 거리를 두려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니 결혼하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매일 저를 찾아오는 시누이에게 저는 크게 질렸고 거리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부터 남편까지도 시누이를 편들면서 친해지려고 한다는 둥, 그저 듣기에만 좋은 말만 하면서 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당신이 형님 좀 어떻게 통제 좀 해보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는 집에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된 전업주부가 아주버님은 챙기지도 않고 여기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그러냐고. 사실 누나랑 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었거든. 그때부터 누나가 나 많이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애 같고 걱정되고 그러나 봐. 누나랑 엄마랑 처음 만나다니? 형님이랑 어머님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당신한테 말을 제대로 안 했었구나. 사실 누나가 내 친누나나 다름없는 사람이긴 해도 혈육관계는 아니거든. 누나가 중학생일 때 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 세상에, 당신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건데? 그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물었으면야 바로 얘기했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몇몇 의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시누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남편과 뽀뽀한다거나 손깍지 끼기를 요청하는 등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려 했었거든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쩌면 시누이가 남편을 남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정말 황당한 것은 제가 장을 보고 온 사이 집에 방문한 시누이가 남편의 옆에서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황급히 집에서 뛰쳐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아니, 올케. 무슨 불륜 현장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냥 피곤해서 정훈이 옆에 누워 있었던 것뿐인데 올케가 그러면 그림이 더 이상해지잖아. 자기야, 괜히 이상한 오해하고 그런 거 아니지? 나랑 누나랑 원래 친해서 집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랬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아무리 남매라지만 다 큰 남녀가 어떻게 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올케야말로 이상하다. 가족끼리 한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있지 뭐. 그게 이상한 거라고 이 난리야. 엄마랑 같이 자고 그런 적 없어?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겠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두 분은 그리고 친남매도 아니라면서요. 헐, 자기야. 지금 나랑 누나 사이 의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래도 올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네. 그러니까 친한 남매 사이 놓고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그러지. 솔직히 남매라기에는 두 사람 친해도 너무 친하잖아요. 가족끼리라지만 뽀뽀도 하고 손깍지도 끼고. 남들이 저희 셋 다니는 거 보면 제가 누나인 줄 알걸요? 알겠어, 알겠다고. 사람 참 민망하게 그러네. 올케 이제 보니까 아주 유별난 사람이다. 양가 부모님이며 친척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설문조사라도 해봐요? 누가 유별난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화 풀어, 자기야. 누나랑 나랑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런 거야. 아무렴 남매 사이인데 우리가 뭐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저질렀을까 봐. 당신이야 모르겠지만 형님 쪽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내 눈앞에서 그런 모습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난 진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괜히 나랑 친한 두 사람이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나도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아니, 솔직히 부부 사이에도 손깍지는 안 끼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누나랑 손깍지 끼고 돌아다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뽀뽀도 둘이 심심하면 편하게 내 앞에서 하고 그러잖아. 나 그런 거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고. 알겠어. 자기 뜻대로 다 맞춰줄게. 둘이 만나는 일도 줄일 거고 누나한테도 잘 말해놓을 테니까 화 풀어. 응?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누이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던 저는 단단히 화를 냈죠. 남편은 제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누이가 종종 찾아오는 것이야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남편이 없는 시간에 방문하려고 하니 저 역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핸드폰을 놓고 간 것 같은데 혹시 핸드폰 집에 있어? 확인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조만간 누나 보기로 했었거든. 형님이랑 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만나는 일도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가족끼리 영화나 한 편 보고 놀러 가려고 그런 거야. 어쨌거나 핸드폰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는 이 문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했지만 왜인지 신우이의 핸드폰을 보여주기 꺼리는 모습에서 수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소 집에 자주 방문하던 신우이인지라 핸드폰의 패턴을 여러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신우이와의 대화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이었죠. 누나 미안. 내가 누나 말대로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빡빡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고 계집애 그거 인상만 봐도 한성격 할 것 같잖니. 지도 미안하기는 한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은 잘하더라. 누나가 많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차피 우리 밖에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정훈이 너 나랑 1박 2일 섬에 회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안 잊고 있지? 당연하지. 그날은 내가 알아서 다 빼뒀지요. 둘이 가는 여행 오랜만이라 너무 기대된다. 나도 남편한테는 적당히 핑계 대놨으니까 저번처럼 괜히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누나 일은 누나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에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누나인데 어떻게 그래. 괜한 소리는 됐고 그냥 이쁘게나 하고 와. 너 요즘 고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인지 피부가 영 푸석하더라. 누나가 이번에 놀러 가면 나 많이 관리해줘. 빗질도 해주고 쓰다듬어줘. 이게 연인의 대화인지 남매의 대화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달달한 얘기 사이에는 저에 대한 뒷담화가 가득했었는데요. 연하로 제 말을 잘 듣고 순진하고 애교 많기만 하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신우이와 어울리기 위해서 저를 속이고 절 흉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러잖아도 꼴 보기 싫던 남편이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난 당신이랑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뭐? 자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누나랑 만날 약속 잡았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당신이 매일 칭얼대고 징징거려대도 마음만은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해서 결혼했어. 나한테만큼은 진실하고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지 누나랑 짜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 호박씨를 까니? 둘이 아예 섬에 놀러 가기로 했다는 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한테 감추는 거 없이 떳떳한 사람이야. 정 의심되면 내 핸드폰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웃기고 있네. 구린 거 다 지우고 보여준 걸로 어지간히 신용하겠다. 결혼 전에 순수한 척은 다 하더니 이거 완전 쓰레기였네. 아니, 누나 핸드폰을 멋대로 확인하면 어떡해?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니? 너가 잘난 신우이랑 짜고서 나 욕해오던 건? 그건 정말로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누나가 성깔이 많이 더러운 편이거든. 독점력도 있어서 내가 중재한다고 그 사이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 하는 수 없이 비위 맞춰주고 있었던 거야. 너는 비위 맞추려고 아내 몰래 누나랑 섬에 놀러 가니? 비위 2번이라도 맞췄다간 둘 사이에 아주 애라도 생기겠다?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자기가 원하면 정말 누나랑은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응? 한 번 깨진 신뢰를 말로 어떻게 되돌리겠니? 잘 때마다 빗질해달라, 손 아파도 밥해달라 징징거리는 거 더 못 들어주겠다 싶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너 앞으로는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누나한테 많이 도움받으면서 살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게. 이 일 알려지면 엄마 아빠 얼굴은 또 어떻게 보라고? 여보.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쏘아붙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는 것도 모른 채 또 헛소리를 짓거려 대더군요. 올케 집에 있지? 나 조만간 너네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거든.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디저트 좀 준비해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비싼 걸로. 꺼져, 이 미친년아. 나 네 동생이랑 이혼했어. 내가 반품 처리했으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뭐?
너 미쳤니?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이랑 이혼을 해? 왜? 언제는 결혼 반대한다고 그러더니? 이혼을 해도 네가 아니라 내 동생이 해야지. 니깎게 뭐라고 내 동생한테 이혼을 한다만다야? 나이 먹고도 빚을 요구하고 누나랑 엉겨붙어 지내는 놈을 내가 이뻐해줘야 할 이유라도 있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자료도 못 받을 텐데 감당 가능하겠니? 난 어차피 돈 욕심 별로 없는 사람이고 부모님도 벌만큼 버시니까 괜찮아. 그러는 너는 괜찮겠어? 이거 아주버님한테 폭로되면 꽤 집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야, 너 진짜 미쳤구나?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긴 누구겠어. 남편 내버려 두고 동생이랑 몰래 섬에 놀러 가려는 정신 나간 년이지. 하여튼 나는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야, 잠깐만. 내가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일단 얘기로 풀자. 응? 그만하라고 이 미친년아. 미안, 미친년이라 사람 말을 원래 잘 안 들어 내가. 저는 전 남편과 시누이가 저와 아주버님을 기만한 카톡 대화를 양가 사람들에게 죄다 뿌렸습니다. 덕분에 이어 진행된 위자료에선 조금 손해를 보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전 남편은 이혼이 누나의 탓이라며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있고 제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또 시누이였던 정신나간 여자는 본인의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더군요. 시누이는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나간 남매와는 다신 엮일 일이 없기만을 소망하고 있어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라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지독한 배신을 겪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나니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은 기분이네요. 허니문 베이비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애 아빠라니 이게 다 뭔 일이냐고. 오늘 회식한다더니 술 마셨어? 그래, 술 한잔 마셨다. 어쩔래? 당신도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좋다고 했었잖아. 그야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지. 솔직히 나는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애 가지려고 했단 말이야. 이러면 보험일에도 지장 생기는데 어떡하나 싶다. 애 돌보는 건 내가 맡아서 하면 될 일이고 당신은 지금처럼 일 열심히 하면 될 일 아냐? 대체 뭐가 걱정인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솔직히 말해도 되나? 그럼 나 쓰레기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다. 뭐가 됐건 좋으니까 일단 말이나 해봐.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솔직히 너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여자로 안 보여서. 배도 평소보다 더 나온 것 같고 살찐 것 같아서 좀 보기 그렇달까?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니면 나 열받게 하려고 하는 소리야? 혹시 당신 나한테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일단 부부 상담 같이 받아보기로 하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봐. 부부 상담이고 뭐고 나는 그냥 네가 여자로 안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냐? 나도 정말 미치겠다 진짜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임신한 소식을 처음 알릴 때는 기뻐하던 남편.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애정이 식은 모습을 보여주고 술에 취해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상처를 줬는데요.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나 여자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결혼하기 전부터 싸하다고 했었잖아. 인상부터가 날티가 좔좔 흐르는 게 기분이 묘했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말 들을 걸 그랬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임신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새벽에도 먹을 거 사다 주고 입덧 신경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솔직한 내 심정은 뭔데?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이의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니 떠나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 그럼 애는 어떡하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서 길러봐야지. 양육비 받으면서 지내면 문제될 일 없지 않을까? 얘, 너 생각 잘해야 한다. 이혼하고 혼자인 여자가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돈이라도 넉넉하게 있어도 힘든 일이라고. 더군다나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마당이라 이혼해도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을걸?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보네? 방법은 있는데 네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알 수 없어서 걱정이다. 너 공무원 공부하다가 네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했었지? 응. 계속 공부할 마음은 있었는데 결혼하는 바람에 다 포기해버렸어. 그럼 공부하면서 너 자립할 수 있을 기반은 장만해도. 집안일 1시간도 이혼할 때는 다 돈으로 치니까 그런 거 꼬박꼬박 기록하면서. 저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절 여자로 보지 않는 남편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동안 꾸준히 일기를 쓰고 가족에게도 장을 보러 간다거나 청소를 했다는 등 저의 집안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가 될 만한 증거들을 만들었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장만하기 위한 준비라 생각하며 집안일은 빠르게 끝내놓고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지냈죠. 여보, 오늘 나 집안일 다 해놓았으니까 당신이랑 볼 영화 예매해 놓을까 하는데 괜찮아? 주말에 당신 안 바쁘면 같이 놀러나 가려고. 그러든가. 당신 많이 바쁘면 안 가도 되고. 어떡할 거야? 뭐 보고 싶은 영화라도 있는지 말해줘. 알아서 해. 여보,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단답하면서 사람 힘들게 해. 임신하면서 가뜩이나 우울하고 힘든데 당신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난 어떡하라고. 자꾸 이러면 나도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럼 미치든가. 나도 일 바쁜데 왜 자꾸 귀찮게 영화 보자, 뭐 하자 난리야. 보험 영업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진짜 이럴래?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럴 거야? 부부 상담도 같이 받아보자니까 거부하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러면 나도 시부모님한테 당신이랑 사이 안 좋아진 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말을 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고 바쁘니까 혼자 영화 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남편의 지나치게 차가워진 태도에 오히려 저는 쾌재를 불렀죠. 친구에게 듣기로는 이러한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도 다 제게 유리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차가운 남편의 태도를 알렸고 그날로부터 남편은 적어도 말이라도 살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얘기 듣고 나 많이 반성했어. 임신한 사람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당신한테 서운한 거 많았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고맙네. 사실 나는 당신 처음에 거절했었던 거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잠깐만 만나보자고 계속 매달려서 네가 허락해준 거였잖아.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다 잡은 물고기라도 된 것처럼 차갑게 대해서 진짜 많이 서운했었어. 앞으로는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 당신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당신 조금이라도 집에서 힘든 일 없도록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배려해주잖아. 신혼 때부터 그런 노력 하루도 쉰 날 없이 계속해왔고.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계속해줘. 나도 너랑 애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할게. 시부모님에게 무슨 조언을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투는 전에 없이 살가워져 있었죠. 하지만 집에서 저를 볼 때 느껴지는 싸늘하면서도 거리 두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외박이며 출장을 하루 걸러 해대고 있으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미야, 이 인간 아무래도 바람을 피는 것 같아. 아무리 이제는 집에서 남처럼 지낸다지만 이게 인간인가 싶어. 일단 모른 척하고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둬. 확실하다 싶을 때 딱 덮쳐서 발뺌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내가 몰래 따라가는 게 좋을까? 수상하다 싶은 날 있을 거 아냐. 괜히 티내지 말고 방심시켰다가 확실한 증거 장만하면 바로 불륜으로 이혼하는 거지. 너만 괜찮으면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히 괜찮겠다 싶은 시점에 터트리면 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일단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네.
내 팔자만 기구한 줄 알았더니 너도 남편 잘못 만나서 참 고생이다. 고생. 우리 둘 다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냐? 남편 복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잖아. 고마워 영미야. 네가 도와준 거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게. 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의 확실한 외도 증거부터 수집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일 말고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척 굴자 남편은 방심을 했고 어떤 여자와 차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제게 딱 걸리고 말았죠. 현장이 발각된 남편은 순순히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미안. 너한테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안 그래야지 했는데 보험 영업일 하다 보면 사실 여자 만날 일이 많잖아. 그래서 당신이 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솔직히 나도 진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 그런데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된다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제발 마음만 달래달라는 거야. 영업 실적도 궁한 상황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사람 살리는 셈치고 도와준 거야. 일 때문에 그런 거고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 이거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내가 진짜 애랑 너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알지? 나도 당신 위해서 출퇴근 내내 집안일 하면서 고생하고 있어. 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임신한 몸 이끌고 장 보러 마트 몇 군데씩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런 결과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 부모님께는 제발 비밀로 해주라. 응? 시부모님한테는 벌써 말씀드렸어.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노발대발하더라. 곧 연락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그걸 벌써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영업한 거라니까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냐. 아우, 진짜 내가 돌겠어. 당신은 고작 돌아버릴 것 같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미치시든가. 에이, 멍청한 년. 외도 사실을 들은 시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을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간곡히 설득을 하셨죠. 저는 속는 셈치고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힘든 결정을 내린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게 적절한 이혼의 시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공무원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한 번 외도를 저지르고도 제가 용납하고 넘어가는 듯하자 그날로부터 절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게 훤히 보이더군요. 나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출장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 이제 곧 출산도 다가왔잖아.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네.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 집안일은 하지 말고 나 다녀오는 동안 푹 쉬고 있어. 아니,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찌뿌드드하기만 하고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평상시처럼 집안일 하면서 지내려고. 당신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리 임신했어도 집에서 놀 수야 없지.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임신한 몸으로 무리했다가 우리 애한테 큰일 나면 안 되잖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적당히 몸 생각하면서 일할게. 남편을 의심하는 기색을 아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 간다고 해놓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타이밍이었는데요. 친구 영미는 이런 저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출산을 앞두고 몸이 불편해진 절 대신에 남편을 몰래 따라가는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인지 금수새끼인지 모르겠다. 내가 완전 대박 특종 건졌는데 너 이거 감당할 자신 있어? 이미 마음 뜬 사람인데 감당 안 될 건 또 뭐야. 뭐가 나오긴 했나 봐? 이거 벌건 대낮에 유부남이랑 대체 뭐 하는 년인지 모르겠다. 유부남인 건 몰랐을 수도 있지. 가만, 이거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익은 얼굴인데 혹시 다른 사진도 있어? 이 언니가 설마 증거라고 하나만 찍어뒀겠니? 세상에, 이거 그 인간 상사 부인 같은데? 보험 영업한다고 여자 만난다더니 상사 아내도 건드렸네, 이 인간은. 네 남편 얘기다 보니 놀랍지도 않다. 계속 파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더 알아볼까? 아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고마워, 영미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누굴 의지했겠나 싶어. 나나 너나 동병상련인 입장인데 뭘.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고 출산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위자료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 뜯어내. 절대 봐주면 안 된다. 알겠지? 야, 이 미친놈아.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다른 여자랑 모텔을 가니? 갑자기 뭔 헛소리야. 내 친구 영미가 이미 다 목격했다고 말했거든? 대낮부터 여자랑 모텔에 손잡고 들어간 당신 봤다고 하는데 삼자 대면이라도 할까? 전에 걸린 거 용서해줬더니 또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켜?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영업 때문에 그런 거. 몸은 비록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지만 항상 마음만큼은 너랑 아이 생각뿐이었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구나. 짖는 소리 때문에 아주 귀가 아플 지경이야. 너 지금 태도가 좀 황당하다. 전에는 곧잘 넘어가더니 왜 갑자기 트집인데? 솔직히 너도 남편이 인기남이라서 좋은 거 아니야? 영미가 사진도 찍었거든? 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바람 피운 상사 부인이더만. 쌍으로 인생 나락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솔직히 나도 상사 부인이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 나도 살려고 그랬었던 거야. 너 이러면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 그럼 잘리든가. 지금 회사도 실적 간당간당해서 겨우 다니고 있는데 상사한테 들키면 나 이 업계 소문나서 보험일 하지도 못해. 그럼 딴 일 하든가. 아니, 말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나 갑갑해서 미치는 꼴 정말 보고 싶어서 이래? 그럼 미치든가. 너 같은 쓰레기 인생 걱정해줄 형편 아니거든?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혼해서 위자료 물고 회사는 잘리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 이보세요. 미친 인간씨. 난 당신이 애타게 매달려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여자 취급도 못 받았어. 그렇게 내 인생 망쳐놓고 바람까지 핀 인간이 인제 와서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한탄해봐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절대로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약속한다. 내가. 이미 저질러 놓고도 인기 있는 남자라서 좋냐느니 헛소리한 인간을 뭘 믿고. 인기 많으신 분이니 나 말고 다른 여자 잘 찾아보시든지 하세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하겠다고 하잖아. 충분한 증거를 갖추게 된 저는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한번 남편의 바람을 참아준 전례 또한 존재했고 집안일을 성실히 해왔던 것 역시도 인정되어 통상의 위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은 데다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보상도 취할 수 있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 출산을 하고 틈틈이 공부해오던 공무원 시험 역시도 합격을 하게 됐죠. 아이를 혼자 기르는 것이 힘들지 않냐면서 이혼한 전 남편은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청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잘리게 된 백수의 인성이 파탄난 인간을 다시 받아줄 이유는 없네요. 앞으로 누굴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모진 시련을 겪었으니 남편과 같은 인간만큼은 절대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인 남편을 두고 있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딜 가나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어야 하고 제멋대로 구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야 제대로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통쾌한 복수를 하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그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안, 진경아. 내가 너 정말 가지고 놀려던 거 아닌 거 알지? 괜히 너한테 말하면 상처될까봐 그랬던 거야. 설마 애들이 하는 그런 말 믿는 거 아니지? 왜? 내가 네 남친 뺏었다느니 뭐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네가 내 전 남친이랑 사귀든지 말든지 나야 상관없는 일이지. 둘이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어울려. 어울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 똑같이 못하는 것들끼리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공부라는 단어 꺼내지도 않았다.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가만 보면 너는 사람을 참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마치 네 전 남친 내가 못 가져서 안달인 것처럼 매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네. 난 둘 관계 솔직하게 축복해주는 건데 선남 선녀끼리 잘 어울린다고 말해준 게 다야.
지금 당장에는 네가 공부도 잘하니까 언제까지고 잘 나갈 것 같지? 그런데 이걸 어쩐다? 좋은 기업 가려면 얼굴부터가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너 얼굴이 솔직히 화장으로도 좀 많이 힘든데 어떡하나 내가 걱정돼서 그래. 오죽하면 전 남친이 너 세수한 얼굴 보고 기겁했다고 그러겠어. 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는데 흥분한 거 잘 가라앉히고 있어. 애들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오해한 거라고. 당연히 오해인데 너 반응이 열받는다 이거야. 왜 사람 속을 자꾸 뒤집어 놓는데? 다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던 사이로 얼굴이 예쁘장했던 친구였지만 가정에 불화가 많이 있고 열등감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친구로 지내고는 있다지만 말을 할 때마다 슬쩍슬쩍 얼굴 얘기를 하면서 인신공격을 해대는 못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죠. 모든 친구들에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거슬린다 싶은 사람을 몇 짚어 은근히 비하하거나 뒷담화를 해대며 편을 만들어 댔었는데요. 이런 다혜의 성격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죠. 진경아, 나 최근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라섹했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진작에 해야 했었는데 왜 겁먹고 미뤄두기만 했나 싶어. 너 렌즈 끼고서 딱히 불편한 거 없었다더니? 오히려 눈 커 보인다고 하면서 좋아했었잖아. 와, 서운하다. 서운해. 대학 좋은 데 가더니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사람 말하는 거 건성으로 듣고 은근히 금 나누는 거 내가 많이 참고는 있는데 그러지 좀 말지? 나 쌍꺼풀 수술해서 눈 커져서 좋다고 말한 게 엊그제야. 말했었던 거 다 기억 못해서 미안은 한데 내가 요즘 과제며 시험이며 정신이 없어서 그래. 교수님은 공모전에 나가보라고 하고 부추기기만 하는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부모님은 속 편하게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그럴까 고민 중이라. 야, 누구는 대학 생활 안 하니? 내가 다니는 대학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이야. 은근히 자꾸 돌려가고 그러는 거 이제 안 할 때 되지 않았냐? 나 그런 성격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 기준으로 정말 있었던 일, 생각나는 거 말한 것뿐인데 왜 자꾸 꼬아들어? 친구들 다 모아서 물어볼까? 내가 꼬아 듣는지 네가 꼬아 말하는지? 그 친구들도 너 편 안 들어주면 트집 잡아서 따돌림 당하게 하고 뒷담화하는 게 너잖아. 사람 금 나누면서 너 기준으로 별로다 싶은 애 건성으로 대하는 거 나도 다 봤는데? 이게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인성파탄자로 만드네? 너 앞으로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전 남친 뺏긴 트라우마 좀 다시 되새겨줄까? 다혜야,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좀 새겨들어주라. 우리 어른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랑 사귀느니 마느니 언제까지 고등학생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래? 너도 직장도 알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스펙도 쌓고 그래야지. 이거 봐. 나 생각하는 척 또 돌려가는 거. 그래, 나 공부 못한다 이년아. 가진 거 얼굴뿐이라서 성형이나 하고 다니고 남자나 꼬시고 다닌다. 됐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왜 자꾸 말을 하면 싸움으로 자꾸 만들어. 내가 저번에도 너한테 전남친 건으로 오해 풀었는데 네가 안 받아줘서 한동안 맘고생했던 거 기억나지? 먼저 선의로 다가갔는데 이렇게 가시를 뾰족하게 세워대면 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난다고. 제 친구 다혜는 제게 또 못할 말이든 할 말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던져대다 은근슬쩍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살갑게 굴어오더군요. 하지만 평상시에도 친구들에게 제 뒷담화를 심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도무지 받아줄 마음이 들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사이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다혜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해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고 미용사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퇴근 시간은 왜 이렇게 안 다가오나 몰라. 자기는 일 언제쯤 끝나? 나 심심한데 동사무소 일 끝나면 재미있는 영화라도 볼까 하고. 자기 심심한 거 내가 해소될 만한 재미있는 얘기 들려줄까? 미용실에 왔던 진상 여자 이야기야. 에이, 나 뒷담화 싫어하는 거 알면서. 뒷담화가 아니라 정보 공유지, 정보 공유. 진짜 완전 개진상이라서 그 착한 원장님이 쌍욕을 다 했다니까. 뭐가 어떻게 개진상이길래? 아니,
볼륨 매직에 염색하겠다면서 무조건 미용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해달래.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바로 환불하겠다면서 안 입고 온 표정 지으면서. 그것만으로 뭔가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원장님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실력 좋은 분들이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좋게 말했다. 근데 진상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 응?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무조건 실력 좋은 사람으로 대회 나가서 수상하고 그런 사람으로 데리고 오래. 자기는 같은 값 내고 초짜한테 머리하기 싫다면서. 결국 그럴 거면 나중에 예약하고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돌려서 말하니까 원장님이 직접 해달라고 표정 썩어서 말하더라고. 원장님이 결국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또 염색 색깔로 트집 잡더라. 자기는 애쉬 그레이로 해달라고 했는데 색이 이게 뭐냐면서 환불해 달라잖아. 어떻게 원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았겠다. 원장님이 환불 못 해준다고 하니까 SNS에서 자기가 인플루언서니 뭐니 하면서 가게 망하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 재미있기는 한데 그런 진상 때문에 내가 다 스트레스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손님 중 하나가 왜 진상질이냐고 얼굴 성형 떡칠한 주제에 인플루언서 같은 소리 하냐고 한 소리 시원하게 하시는데 내 속이 뻥 뚫리더라고. 내 친구 중에도 다혜라고 이쁘다 소리 좀 듣는데도 성격 되게 이상한 애 있거든. 걔랑 붙여놓으면 구경할 만하겠다. 다혜? 그 무례한 손님이랑 이름이 똑같네? 설마 자기 친구랑 동일 인물인가? 에이, 다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동명이인이겠지. 그리고 걔 성형 좀 하기는 했어도 중독 수준으로 하지는 않았어. 그런가? 하긴 뭐 세상에 다혜는 뭐 여럿 있겠다. 울자기는 하나지만. 느끼한 소리 하지 말고 이따가 영화는 좀 시원시원한 걸로 보자. 진상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해소되게. 내가 그러면 한번 알아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자기야, 그 다혜인가 하는 무례한 손님 있잖아. 원장님이랑 친한 다른 미용실에서도 진상이라면서 사진 보내왔거든? 한번 확인해보고 친구분이 맞는지 확인 좀 해봐. 뭘 또 확인까지 해.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지. 진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내 촉 좋은 거 알잖아. 혹시 다른 각도 사진 없어? 얼굴을 봐도 이거 애매해서 알 수가 없네. 다혜라는 사람이랑 친구라면서? 걔 어느 날부터인가 동창 모임이며 친구들 모임이며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더라. 그 사이에 성형 좀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됐겠다 싶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면 성형을 얼마나 한 거야? 솔직히 성형한 걸로 뭐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인성부터 글러먹은 사람인 거 아니까 좀 보기가 싫다. 됐으니까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나도 이 친구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잊고 살려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실 다혜라는 친구가 외모로 나 많이 깠었거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에이, 자기가 외모로 스트레스를 왜 받아? 눈 예쁘지, 입술 예쁘지, 성격 착하지, 마음씨도 뭐 곱고 돈도 나보다 잘 벌고. 어째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하다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지.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미용실 진상 여자의 사진은 처음엔 긴가민가 했었지만 보면 볼수록 친구 다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심 기겁했었던 고집이라든가 뻔뻔함을 생각해보면 친구 다혜가 틀림없었다는 확신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일로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말할 거리도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마음속에 이를 묻어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혼식 날 친구 다혜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미안, 진경아.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결혼식 가서 사람들 시선 사로잡고 신부한테 민폐 끼친 거 아닌지 몰라. 연예인이 팬클럽 달고 온 것도 아닌데 뭘 또 민폐식이나. 오랜만에 보는데도 5번은 여전하구나. 결혼식 왔으면 얼굴이나 보고 가지 그랬어? 아, 진짜 반갑다. 그 싸가지 없는 말투 들으니까 여전히 진경이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드네. 내가 진짜 너 결혼할 날만 기다렸던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결혼식을 네가 왜 기다려? 너 남편 얼굴 봤었는데 너랑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 마치 미남과 야수랄까? 남편분은 내가 꼭 꼬셔줄 테니까 야수는 결혼식 복장 그대로 꺼져주세요. 그래.
꼭 꼬셔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다. 반응이 왜 이래? 설마 내가 네 남편 못 꼬실 것 같아서 그래?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나 주다혜야. 대학에서도 학교 모델했고 지금도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주다혜라고. 혹시 너 SNS 같은 거 하니? 근황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보이질 않더라고.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한 번 얼굴도 안 비추고. 오늘도 결혼식 왔다 가긴 한 거야? 너 궁금한 거 해소하라고 인증샷까지 남겨주리? 이보세요, 진경씨. 남이야 얼굴을 비추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하도 성형해대다 보니까 성형 실패라도 했나 했지. 그래서 결혼식도 몰래 구경만 하고 간 거 아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냐? 남편이 미용사 일하면서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진상을 한번 겪은 적이 있다더라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왠지 너인 것 같더라.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남편이 그 진상녀 얼굴도 영 기괴하고 성격도 진상이라서 별로라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네가 내 남편 꼬셔주시겠다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나라도 응원해 주려고. 힘내.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나 긁었는데도 내가 가만히 참을 것 같아? 못 참으면 어떻게 해줄 건데, 다혜야? 남의 남자 꼬시니 뭐니 하는 거 보면 아직 네 성격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 이제 예쁜 얼굴도 없어졌으니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야,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라고. 다혜야, 제발 어른이 되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야! 악을 쓰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지경이었는데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복수하겠다느니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다혜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다 까발려야 하나 고민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혜를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업무를 위해 동사무소를 나갔다 온 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다혜를 보게 된 것이었죠. 야, 세상 참 좁긴 좁다. 너를 오늘 다 보고. 근데 궁금한 게 오늘 경찰에는 왜 끌려갔어? 뭐야, 진경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동사무소에서 일하잖아.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가? 합격 사실도 얘기했었는데 지도 사람 말을 영건성으로 듣네? 건성으로 들을지 말지는 내 마음이고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좁아도 내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네가 나타난 건 좀 이상하다. 그치? 내 남편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전입이라도 왔나 보네? 공무원이면 닥치고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너 이거 인권 침해인 건 알고 있어? 인권 침해는 개뿔. 남의 남편 꼬시겠다고 공언한 또라이가 할 말이니? 그리고 네가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 네가 동사무소 찾아와서 빚 다 탕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떼썼다며. 맘먹은 대로 안 풀리니까 난동불이다 경찰한테 끌려가기까지 했고. 다혜, 넌 대체 언제 어른 될래? 방법이 없는데 그럼 뭘 어떡하라고. 사채 쓴 놈들은 통장 압류하겠다. 핸드폰 내놔라. 협박이지. 매일 대출 전화 와서 들들 볶아대는데 미쳐버릴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사정이 딱하기는 한데 그렇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진경아, 그럼 있잖아. 네 남편 꼬시기로 한 거 봐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내 사정 이제 너도 아니까 제발 빚쟁이들한테 안 쫓기게 나 파산 좀 시켜줘. 응? 미안한데 내 남편 꼬시라니까? 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안 들겠다고 난리셔. 우리 친구잖아. 응? 제발 내가 앞으로는 너 절대로 안 건드릴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진경아, 제발. 나만 아니라 친구들도 너 내심 싫어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러니까 다혜 너 모임에 안 나올 때도 누구 하나 제대로 찾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네 잔소리 들어야 하는데? 너는 정말 답이 없는 애구나. 하여튼 나는 충분히 조언해줬으니까 괜히 또 난동부리다 경찰서 끌려가지 마. 진경아, 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한 번만 도와줘. 이쁜 얼굴 믿고
저를 포함한 친구들을 비하하고 씹어대던 저의 친구 다혜. 계속해서 성형을 무리하게 하다가 사채빚만 몇 천만 원이 달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 말고도 친구들에게 돈을 꿔달라 이런저런 연락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행실이 업보로 돌아온 것 때문인지 누구도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게도 꾸준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